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원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조상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Stochastic Weight Averaging Densely, SWAD라는 논문입니다. 이 뉴리츠 2021에 퍼블리시된 SWAD는 플랫 로스를 사용해 탐색해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플랫 로스를 찾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팍스 데이터 셋인데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는 이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이 같은 카테고리 레이블을 대상으로 다른 스타일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벤치마크입니다. 소스 도메인들, 즉 왼쪽에 있는 이 소스 도메인들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그 결과 모델을 같은 카테고리로 예측하지만 그 도메인이 다른 unseen target 도메인, 오른쪽에 있는 unseen target 도메인을 대상으로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을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아시는 분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품으실 수 있는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위와 같은 실험 환경이 있다고 가정할 때 직간접적으로 일부 타겟 도메인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한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타겟 도메인의 클래스 분류를 위해서 타겟 도메인의 접근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가집니다.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를 위해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도메인 인베런트 피처를 추출한다거나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을 로버스트한 모델을 뽑도록 진행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어그먼테이션, 어드버시얼 러닝 등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스와드는 이 중에 옵티마이제이션 방식과 이 앙상블 러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아이고, 앞서 설명한 배경 지식들을 지나서 스와드가 어떤 연구를 진행했고 어떤 컨트리뷰션을 남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와드는 Stochastic Weight Averaging, SWA라는 연구를 기반으로 개선된 방식입니다. 이 개선된 방식으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토캐스틱 웨이트 에버리징은 매 지정된 수인 K 에포크마다 이 로스를 따라서 웨이트를 획득을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스와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덴슬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밸리데이션 로스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구간 밑에 옵티멀한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 사이에 그 구간 사이에서 덴슬리 웨이트들을 획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그 특정 구간 중에 특히 플랫한 구간을 왜 찾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건데 플랫 로스를 찾는 이유는 이 슬라이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은 실선은 트레이닝 펑션의 로스이고 붉은 점선은 테스트 펑션의 로스입니다. 검은 점이 찍혀 있는 이 플랫 미니마와 샤프 미니마 모두 찍혀 있는 이 두 가지 점을 봤을 때 둘 다 옵티멀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플랫 미니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경우에는 이 테스트 펑션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이 샤프 미니멈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좀 뾰족한 저 부분을 보시게 되면 검은 점선으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도 테스트 펑션과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고 왼쪽에 좀 플랫한 미니마를 보시게 되면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스와드는 이 플랫 미니멈을 찾고 그 구간 사이에서 이 로버스트 리스크를 미니마이제이션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넣었을 때 그 결과 임피리컬 리스크 로스를 초록색으로 보시고 특정 로버스트한 리스크를 찾기 위한 위의 식을 따라서 일정 구간을 델타 값을 세모 저걸 두고 그 구간 사이에서의 그 차이를 가지고 로버스트한 리스크를 찾는 그 과정을 저 파란 점선으로 보시게 되면 그 찾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파란색 점선은 이제 샤프한 미니멈은 미니멈이라고 두지 않고 플랫 미니멈 사이에 있는 값만
플랫 미니멈으로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왼쪽 그림에서 설명했던 그런 문제들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와드는 플랫 미니멈을 찾으면서 이 웨이트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건데 그 플랫한 구간 사이에서의 모델들을 평균을 내는 싱글 앙상블 러닝을 실시합니다. 이 싱글 앙상블 러닝의 효과는 플럭추에이션이 좀 큰 성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할 뿐더러 로버스트한 성능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스와드에서 세 개의 모델을 웨이트 서피스 상에 올려놓은 그림입니다. 위 그림은 트레이닝, 그리고 아래 그림은 테스트에서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검은 삼각형은 총 세 가지를 뽑아서 실시한 이그젬플인데 검은 삼각형은 세 가지 웨이트들, 그리고 중앙에 흰 색깔 그 크로스는 그 웨이트들을 평균낸 결과입니다. 그 결과 트레이닝 위쪽에서 트레이닝으로 웨이트 낸 결과가 아래에 있는 테스트에서 봤을 때 그 플랫한 부분에서 그걸 찾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결과 안에서 빨간색 안에 많이 포함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결과를 어느 정도 함축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theorem을 설명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타겟 도메인에서의 에러가 robust empirical loss, 그리고 source domains와 target domains의 divergence, 그리고 confidence bound 세 가지의 합으로 바운드 된다는 theorem이 첫 번째인데요. 이때 이게 empirical하게 모든 source 도메인을 데이터로 했을 때 학습하는 그 empirical risk minimization ERM의 flat minimal을 알므로써 더 좋은 도메인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바운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 T 말고 이 D 저 부분은 이제 robust empirical loss인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한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저 박스 안에 있던 거는 이제 후비니스 theorem이라고 하는 걸로 증명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 다이버전스 이 두 가지의 두 가지 데이터의 discrepancy를 바운드하는 역할로 요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VC theory를 가지고 와서 이 공간상에서 바운드 된다라는 식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heorem은 타겟 도메인에서 옵티멀 로버스트 모델의 웨이트와 옵티멀 임페리컬 웨이트 사이의 차이를 바운드하는 theorem입니다. 로버스트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이 RRM이랑 그 empirical risk minimization 이 ERM의 갭을 둔 게 첫 번째 박스, 그리고 두 번째가 domain discrepancy, 세 번째가 마찬가지로 confidence 바운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렘마 1, 2로부터 가지고 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증명하에 스와드는 5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팍스, VLCS, 오피스홈, 테라 인코그니타, 도메인넷 이 5가지 데이터셋은 모두 클래스 개수도 다르고 그 레이블의 종류 역시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메인 베드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총 5,000번의 이터레이션으로 32 배치 사이즈로 진행이 되었으나 도메인 넷의 경우에는 크기가 큰 특성 탓에 플랫 구간의 탐색이 좀 더 오래 걸리느라 5,000이 아니라 15,000번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 로스의 시작점을 찾는 것은 밸리데이션 로스를 찾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올라오는 순간까지를 측정한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까지 내려가는 걸 허용하는지 올라가는 걸 허용하는지 이것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실시를 해서 측정을 하였고 뭐 3번, 6번, 그리고 1.25 이런 식으로 결과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의 스와드, 그리고 도메인 간의 코릴레이션을 고려하는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방식인 코랄의 스와드, 그리고 sharpness aware 미니마이제이션의 스와드 이 세 가지를 모두 적용한 결과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뭐 3.6, 2.8, 1.0 이런 식으로 성능이 향상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다른 소타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66.9로 소타의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능뿐만 아니라 플랜디스 역시 비교하였습니다. 이 플랜디스는 현 구간과 감마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성능 간의 차이를 평균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몬테카를로 샘플링으로 1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실시한 결과 ERM, SAM, 스와와 비교하였을 때 그보다 더 낮은, 가장 낮은 파란 색깔 선이 가장 낮은데 이 플랜디스가 가장 낮아서 평평한 그런 거를 찾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로스 서페이스는 마찬가지로 평균을 냄으로써 테스트에 더 로버스트하고 베러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한 논문은 출처는 슬라이드 가장 하단에 남겨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슬랙과 그다음에 마이크 댓글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증명할 때 웨이트 스페이스는 바운드 한다고. 네, 맞습니다. 바운드 한다고 가정을 하고 들었던 걸로 읽었었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좀 확 와닿는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또 말로 그냥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CRM에 여기 나오는 거 이제 프랙티컬 컨시퀀스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네. 그게 이제 뭐 항상 뉴럴 네트워크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하려고 할 때 뭐 BC 디멘전이 됐든 아니면 그게 다른 텀이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계산하기가 힘들고 네네. 대신에 이제 그것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웨이트 놈하고 이제 뭐 대충 반비례하는 효과가 있다 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아규먼트를 만들어내는데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세 번째 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네. 텀도 같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VC 디멘전 바운드를 그냥 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실제로 이거를 쓴다면은 프랙티컬한 컨시퀀스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 만약에 드라이브 한다면은 네. 네, 실제로 이제 BC 디멘전 텀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접 계산을 못 하니까 어떤 이제 다른 알고리즘으로 인스턴시에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네네네.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CO럼 1을 실제로 쓰려면은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 때 네. 실제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알고리즘하고 관련된 알고리즘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네.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좀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그나마 이해한 바로는 저기 디락 펑션 저기 델타 저 부분이 델타 저 부분이 저게 이제 범위를 뭐 두는 걸로 봤는데 거기서 그,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프랙티컬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저도 논문을 이거 다 읽어본 게 아니고 저번에 네. 저도 전상혁 트레이너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도 좀 보고 좀 재밌게 좀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확실히 못 봐가지고 혹시 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시작해. 네, 댓글에 질문 올라온 거 봐주시겠어요? 네. 슬랩 미니마를 찾는 게 도메인 제너레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이제 일단 앞쪽에서 이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소스 도메인 부분에서는 학습하는 데이터들과 타겟 도메인에서 학습하는 부분이 카테고리적으로는 뭐 개를 분류한다, 기타를 분류한다 이런 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좀 스페시픽한 게 아니라 좀 로버스트한, 좀 제너럴한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건데 그걸 위해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트레이닝 펑션을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받아들인
영역이라고 보고 테스트를 타겟 도메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영역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좀 더 플랫한 부분을 찾는 것이 다른 테스트 도메인, 타겟 도메인에 들어봤을 때도 어느 정도 톨러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로버스트한 성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 추측으로부터 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설명이 되었을까요? 플랫 미니멀을 찾을 때 이것이 트레이닝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위에 거부터 하나하나 제가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미니멀을 찾을 때 이것이 저널라이즈 잘된 이 수학적이 티어리컬한 부분 역시 아까 김광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프랙틱하게 와닿지 않는다. 근데 어느 정도 디멘전을 저도 이거를 한 번에 와닿지도 않고 지금 명확하게 이게 왜 그래서 잘 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가깝게 설명드리면 이 두 가지의 텀으로 인해서 이걸 비교하는 타겟 도메인에서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현재 모델을 사용하는 그 결과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스프리멈을 두고 그걸로 바운드를 걸어서 간접적으로 증명한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냥 바운드를 해서 좀 더 낫겠구나 정도로만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플랫 밸리데이션 로스를 찾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로스는 진행이 되는데 밸리데이션 로스를 찾고 이 빨간색이 밸리데이션 로스인데 이걸 하나 그 포션을 따로 두고 찾은 다음에 그 기준치 하에 들어가는 그 빨간색과 옵티멀한 초록색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 이 로스의 이터레이션이 반복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웨이트들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고 그걸 앙상블 러닝에서 로버스트한 모델을 찾는 게 목적이라서 일단 플랫 밸리데이션 로스를 찾는 게 목적은 사실 아닙니다. 트레이닝 로스를 찾는 게 목적인 거고 그리고 트레이닝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코릴레이션이 높다는 가정은 아닙니다. 이거랑은 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무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이 들어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코릴레이션이 높다는 가정을 저는 두지 않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